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권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은 발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진으로의 종류를 보면은 저연파 발진기, 그 다음에 비저연파 발진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연파 발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LC 발진기죠. L과 C를 이용한 발진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틀리 발진기와 콜피츠 발진기, 발진 주파수하고 기본적인 회로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LC 발진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발진 주파수가 변하고 파형이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수정 발진기가 되겠습니다. 수정 발진기. 그래서 뭐 대부분 크리스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정 발진기. 수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심벌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수정 크리스탈이에요. 수정 발진기, 수정을 이용한 발진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연속적인 가변이 힘들고요. 이것은 한 번만 수정 크리스탈에 의해서 발진 주파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발진 주파수가 크리스탈 요거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요거 두께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데요. 요 주파수가 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가변이 힘들다. 연속 가변이 어렵다. 이건 이제 단점이 되겠죠. 수정 발진기 단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쓰입니다. 잘 쓰이는데, 이게 이제 수정 발진기의 두께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 발진 주파수가 가변이 없습니다. 딱 정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하냐? 발진 주파수가 매우 안정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단점이죠. 이건 단점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발진 주파수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좀 뭐랄까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주파수가 정해지면은 그 주파수는 이제 아무튼 이 크리스탈이 없어질 때까지 발진 주파수는 계속 똑같다, 그런 얘기죠. 안정하다. 두 번째로 Q가 매우 크다, 그런 얘기죠. Q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택도라고 하죠. 선택도. 얘가 이제 크다, 그런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이게 안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Q가 크다. 수정은 유도성만으로 동작한다. 크리스탈은 수정 발진기는 수정은 유도성만 동작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코일 성분을 쓴다, 그런 얘기죠. L 성분, 코일 성분을 쓰겠다, 그런 얘기죠. C 성분을 안 쓰고요. 거기 이제 위에 있지만 등가이로를 요거에 대한 요 크리스탈에 대한 등가이로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이놈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콘덴서 성분이 하나가 있고요. 병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L도 있고 R도 있고 또 C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 중에서 L 성분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등가이로인데, 등가이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옆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L 성분인데요. 이 L 성분이 아주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이제, 이제 이쪽 FP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 이제 주파수인데 FP, 그 다음에 FS라고 이렇게 할까요? FS 요 부분을 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병렬, 이게 직렬 이제 주파수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병렬 공진 주파수, 직렬 공진 주파수의 사이, 요 사이가 바로 유도성 성분이에요.
요도성 성분, 요 성분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쪽은 용량성이고 당연히 용량성이고 여기도 이제 용량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아주 얇은 부분인데 이게 Q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주파수 요 사이 주파수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수정 발전기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직렬과 병렬의 사이의 요 주파수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죠. 그림에는 거기 이제 F0로 나왔지만 막 같은 거죠. 자, 이 소위 L 성분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동작 범위가 매우 좁다. 바로 이제 요거죠. 동작 범위가 좁다. 범위가 좁다. 이런 것이 이제 수정 발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Q란 무엇이냐? 공중에 따라가는 수많은 전파 중에 공중이 자유공간이죠. 전파 중에 자신이 희망하는 전파만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을 갖다가 선택도라고 그래요. Q라고 그래요. 요것이 이제 원래 공식은 이제 이런 거걸로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CR분의 1. 여러분이가 아마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 회로 이론인가 거기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BW라고 그래요. 대역폭인데 F0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고요.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대역폭이라고 그래요. 대역폭은요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이제 회로 이론에서 좀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건 일반 이제 통신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공식이죠. 그래서 선택도 나중에 회로를 하면서 또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성 발전기 특징. 근데 수성 발전기는 여기 유도성 성분을 이용한다.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로를 보니까요, 피어스 B2형 발전기다. 이렇게 나왔죠. 회로를 하나 보니까 피어스 B2형 발전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베이스와 에미터에 바로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 의미가 베이스와 에미터에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그래서 피어스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강좌 위에 회로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을 피어스 B형.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요. 이게 하틀리 발진기 변형시킨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원래 하틀리 발진기는 어떻게 코일이 2개 들어가죠. 코일이 2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어떤 회로 보는 분들 이렇게 해봐가지고 TR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여기 이제 코일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된 이런 건데. 여기가 B이고 여기가 에미터잖아요. 이게 뭐라 하틀리 발전기잖아요. L1, C이고 이게 L2인데 여기 대신에 지금 뭘 집어넣으면 피어스 B2형이니까 여기다가 왜 요 놈은 콜 성분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콜 성분이란 말이죠. L2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틀리 발전기 변형시킨 거다 그런 얘기죠. 하틀리일까요? 하틀리를 변형시킨 거다. 이렇게. 그래서 피어스 B형, C잖아요. B형 발전기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어스 BC형이 있습니다. 피어스 BC형. 피어스 BC형. 뭐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B와 C에 뭐가 들어갔다? 코일이 들어갔다. 아니면 수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코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C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C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게 이 C1, C2 여기가 L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콜피츠죠. 콜피츠 LC 발진기인데 여기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죠? 코일이니까 이렇게 수정 발진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피어스 BC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어스 BC형 중간에 여기 크리스탈이 들어갔다. 이렇게 콜피츠 발진기의 변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발진기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 발진기는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수정 발진기도 이제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수정 발진기는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좀 올라가면은 발진 주파수가 바뀌고,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그 항온조라고 그래요. 항온조. 그래서 이런 피어스 발진기, 특히 수정 발진기는 항온조라는 걸 사용한다. 항온조.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죠.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바뀌면은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를 안 바뀌게 해주는, 온도를 일정하게 해서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항온조다. 온도를 일정해 해 준다. 다르게 말하면 발진 주파수 변동을 막아준다. 그런 얘기죠. 변동을 없게 해준다. 뭐 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수정 발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 발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RC 발진기는 대부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저주파 때 많이 쓰는 발진기라고 그랬죠. R과 C를 이용한다. 그래서 RC 발진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4번으로 돼 있네요. RC 발진기. RC 발진기는 거기 보니까 그 발진이고 증폭 및 정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발진기는 대부분 어떻게 정교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정교환이라고 그랬죠. 부교환은 증폭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증폭도 이렇게 같이 쓰인다. 이게 RC 발진기다. 대부분 저주파 발진에 많이 쓴다. 대부분 A급이다. 그래서 뭐 A급, 이 발진 증폭기 종류가 A급, AB급, 뭐 B급, C급 뭐 그런 데 있으니까 거기에 A급, A급이 이제 그 찌그러짐도 없이 돼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RC 발진기, 이상형 RC 발진기, 그 다음에 윈 브릿지 아니면 빈 브릿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쫙 보면은요. 이상형 RC 발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상형 RC 발진기. 이상형. 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각도를 튼다. 시프트 한다. 위상을 이제 이렇게 튼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간단하게 이걸 이제 그 그림만 그려보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컨덴서를 이용을 해서 뭐 TR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가 이 C들은 다 같아요. 이렇게 컨덴서들은 다 같고 값이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대 들어가는데 이 저항도 다 3개가 들어가는데 똑같이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R 그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라운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뭐 기본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똑같지 않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상형 RC 발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의해서 각도를 60도를 틀어요. 그럼 이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총 180도를 틀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발진하는 이제 그런 발진기를 이상형 발진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콘덴서가 이게 직렬로 되어 있죠. 요걸 갖다가 콘덴서를 다시 또 바꿔서 병렬로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요 두 개 바꿔요. 두 개를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저항을 집어넣고요, 저항을 집어넣고요, 저항을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거죠. 여기다 이제 콘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뭐 위치만 바꿨을 뿐이죠. 이렇게 뭐 기본 회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게 하고 똑같이 R C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거에서 어떻게 180도를 틀어요.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갖다가 여기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C 직렬형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얘는 R이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R 직렬.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뭐냐 R 병렬이죠. 또 R 병렬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이건 또 뭐야 C 병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에 C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미분형이라고 그래요. 미분형 이름이 그죠? 요건 적분형이라고 그러죠. 적분형 이렇게. 아니면 고역 필터, 이건 저역 필터라고 이제 그러고, 이건 이제 또 고역이라고도 말하고요, 저역이라고도 말하고, 이름이 좀 많죠. 이렇게. 그 형태는 뭐 똑같은 건데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이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럼 여기 발전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공지 주파수라고도 하고 발전 주파수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게 2파이 루트 6 상수입니다. RC분의 1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 루트 6이 이제 위로 올라가요. 2파이 RC분의 루트 6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죠? 발전 주파수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RC 발진기 하나가 또 이제 빈 브릿지 아니면 윈 브릿지라고도 그래요. 뭐 이름은 그 이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윈 브릿지 아니 윈 브릿지라도 그러고 윈 브릿지 윈 아니면 빈이라고 해요. 빈 뭐 같은 거니까 브릿지. 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브릿지라고 그래요. 브릿지 이제 근데 교재는 거기 보니까 직병렬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저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저항이 있고 여기 C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서 또 이렇게 따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른 목골 형태의 그 형태가 돼요. 요거를 원래는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TR 있다거나 OPMP 있다거나 이게 R1, C1, R2, C2 이런 식으로 여기가 C1이고 R1이고 R2고 C2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마른 목골로 만들어요. 근데 이 부분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뭐 같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물론 또 이쪽에 또 저항이 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빈 브릿지, 윈 브릿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주파용 발진기예요. 저주파용으로 쓰인다. 중요한 게 이제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2파이 루트 R1 R2 C1 C2분의 1이에요. 근데 R1, R2가 같다. 이제 만약에 같다 그러면 이놈이 이제 이렇게 되죠. 루트 밖으로 나오겠지요. 2파의 RC분의 1이다. 그래서 R1, R2를 갖다가 R로 둔 거죠. 그 다음에 C1, C2를 C로 둔 거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뭐 되겠습니다. 이게 빈 브릿지, 윈 브릿지고 여기까지가 그 수정 발진기죠. 수정을 이용한 발진기, 수정 발진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 발진기. 크리스탈을 이용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에 RC 발진기고요. R과 C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LC 발진기, L과 C를 이용했다. 이게 다 뭡니까? 정연파 발진기죠. 정연파 발진기. 물론 뭐 더 많이 있습니다. 크랩 발진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파 발진기도 있다고 했죠. 구형파를 이용한 발진기. 그래서 구형파 발진기. 구형파 발진기. 얘들은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진기죠. 대부분 이제 그 OPM프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해요.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6번이죠. 여기 이제 뭐 2번에다가 이렇게 콘덴서를 거쳐가지고 그라운드하고 뭐 저항 하나 이렇게 걸치고요. 여기도 저항 하나 이렇게 걸치고 여기 저항 하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죠? 뭐 R1, R2 대부분 가변장을 많이 하고요. R3, C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대부분 이렇게 구형파가 나와요. 이렇게 뭐 이런 구형파 발진기.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555 IC가 있죠. 555 IC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4번, 8번, 그 다음에 7번, 6번, 2번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항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도 저항 하나 집어넣고 C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1번 접지하고 이 3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형파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발진기들 이런 다 이제 구형파 발진기가 많지요. 물론 이제 OPM프를 이용해서 또 삼각파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삼각파죠. 삼각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많이 발진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그 발진 주파수의 변동 원인과 대책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진 주파수. 발진 주파수가 바뀌면은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없게끔 만들어주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발진 주파수, 변동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과 대책이다. 그럼 걔를 갖다 어떻게 해? 이걸 원인을 없애줘야 하잖아요. 그런 게 대책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보니까 전원 전압의 변동. 당연히 이제 이런 게 다 뭡니까? 전압이 들어가잖아요. 2번, 3번이 전압이 들어간다면 마찬가지 전압이 들어가죠. 여기 VC 들어갑니다. 모든 발진기는 다 전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압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원 전압이 변동한다. 전원 전압이 변동한다. 그러면 얘를 변동을 없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대부분 전압을 안정화로 레구레이터라고 그러죠. 전압 안정화 회로를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전압 안정화 회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변동이 없겠다 그런 얘기죠. 특히 그 AC를 DC를 만들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전원 회로에서 리플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리플 함유율이 없어라.
잎을 얻게끔 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발진단하고요, 부하단하고 분리를 시켜요. 발진단과 부하단 전원 분리. 전원은 분리한다. 따로따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발진 주파수가 변동이 없어지겠다. 그런 얘기죠. 전원을 독립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도의 변동. 앞에서 얘기했지만 온도의 변동. 이 모든 반도체는요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항온줄을 쓴다. 온도를 일정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발진 주파수가 변동이 없겠죠. 물론 온도 계수가 작은 부품을 쓰면 좋겠는데 온도 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온도에 덜 민감하다 그런 뜻이걸랑요. 근데 반도체는 대부분 다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온줄을 쓰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하의 변동. 이 부하라는 얘기는 뭐 모든 발진단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뒤에 어떤 부하단을 구동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런데 부하가 변동하면 또 안 되니까 부하와의 좀 격리시켜요. 부하단과 격리. 이게 이제 격리라는 게 전원단과 부하단 사이에 완충 증폭기라는 걸 써요. 완충 증폭기 이런 걸 써요. 저를 완충해준다. 그러니까 부하가 변화하더라도 전원단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전원단이 아니고 발진단이죠. 발진단. 이 발진단과 부하단 사이 완충 증폭기를 써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서로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해서 여기가 변하더라도 이쪽은 변화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변해도 이쪽은 변하지 없게끔 이렇게. 이번 완충 증폭기인데 대부분 A급을 써요. A급을 쓴다. 그런 얘기죠. 완충 증폭기. 이걸 쓴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소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런 말도 알아두세요. 잘 나오니까. 완충 증폭기는 소결합시키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고의 동작점에서 약간 벗어나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여유를 두겠다 그런 얘기죠. 동작점 이격이랄까요? 약간 좀 뛰어넘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조금 더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게 벗어나도 어떻게 괜찮게끔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파수 체배기를 설치한다. 주파수 체배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배기라는 것은 뻥 튀긴다 그런 얘기죠. 체배기. 자, 왜 그러냐면 이 발진 주파수들이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높은 주파수를 발진 안 해도 됐지만 근래는 이제 높은 주파수를 발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더라도 어떻게 뭐 몇 기가잖아요, 기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진 주파수 이 발진단에서 몇 기가의 높은 주파수를 발진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잡음이 생기고요, 발진 주파수가 변하고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발진단에서는 뭐 좀 낮은 주파수를 발진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뻥 튀겨요. 이게 최배단이에요. 최배단 10배, 80배, 100배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1메가 발진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100메가 이런 식으로 여기 발진 주파수를 안정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최배단을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배단을 쓰면은 발진 주파수를 좀 안정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발진 주파수 이제 이렇게 발진단을 이렇게 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6장이 되겠습니다. 변복조이로 조금 같이 하고 쉬었다가 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복조이로 6장이죠. 먼저 여러분이 그 변조, 복조, 통신에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통신에 기본적인 여러분 내용이니까 좀 여러분 통신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6장 변조, 복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조, 복조. 그래서 변조가 뭐고 복조가 뭐냐, 뭐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 앞에서 이제 그 발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기에 보면요, 송신기라는 게 있어요. 송신기. 신호를 보내는 장치죠. 요 송신기를 갖다가 블록도를 여러분이 뭐 지금 알 건 없지만 제가 블록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 발진단입니다. 요 앞에서 했던 발진단이죠. 발진단이 있어요. 발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하단과 좀 분리해주는 완충 증폭기가 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완충 증폭기예요. 완충 증폭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체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배단. 이게 이쪽과 이쪽을 분리해주는 단이고요. 이건 뻥튀기 한다 그랬죠. 곱하기 뭐 m배 이렇게 곱하기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여진 전력 증폭기, 여진 전력 증폭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단 전력 증폭기 하겠어요. 정단 전력 증폭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테나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날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송신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야기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호파. 신호, 정보 신호죠. 이걸 갖다가 변조를 시켜요. 변조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실턴, 실어서 이렇게 날려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변조란 말이 이렇게 여기 나온단 말이죠. 송신기는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신기, 여기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전원단이 여기 들어갑니다. 전원단이 들어가고, 전원단을 이렇게 분리해요. 여기서 딱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쪽도 전원단이 따로 있고 그래요. 따로 있고. 왜 이렇게 전원을 따로 쓴다? 따로 써서 이유는 발진 주파수를 변동을 막기 위해서. 완충 증폭기도 마찬가지 이쪽과 이쪽을 분리해 주려고. 체배단은 증폭기, 여기 있는 발진 주파수를 뻥튀기 하는 거고, 여진 전력 증폭기는 증폭을 조금 해주고 많이 해주고 뭐 그런 뜻이죠. 변조 의미는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송신기고요. 그러면 수신기를 또 보면은요, 수신기 블록들을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러면 뭐 알 건, 그러니까 좀 알 거가 아니고 외울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겠죠. 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기 전파가 이제 날라와요. 그러면 안테나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신호가 작으니까, 요거 뭐 해준다는 얘기야? 고주파 증폭기. 증폭을 해요. 고주파 증폭기. 그쵸, 증폭기.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가, 주파수 변환기라고 하는데, 믹서라고도 많이 해요. 주파수 변환부.
대부분 이제 믹서라고도 많이 해요. 믹서.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로컬 오실레이터, 발진기에서 발진, 국부 발진기라고 그래요. 국부 발진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주파수가 나오는데, 중간 주파수 증폭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팔해가지고요. 저주파 발진기, 아니 저주파 증폭기.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이제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스피커를 올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수신기고, 바로 이제 요 검파 얘가 바로 복조예요. 복조. 그래서 얘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변조를 갖다가 모듈레이션, 복조를 갖다가 디모듈레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딕텍트라고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변조와 복조의 뜻을 좀 알아두자, 그런 얘기죠. 변조는 거기 강의자로 보니까 변조는 뭐야? 고주파의 교류 신호를 저주파의 교류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일이다. 신호의 전송을 위해 반송파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 자, 요 의미가 뭐냐면 뭐다 하는 얘기죠. 신호파, 여기 신호파잖아요. 신호파 여기다가 반송파, 이제 여기서 발전했던 그 반송파예요. 그 반송파. 그러니까 요건 대부분 주파수가 어떻게 낮고요. 대부분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요. 이 반송파를 캐리어 웨이브, 시그널 웨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높은 주파수에다가 낮은 주파수 신호가 따라 이렇게 합쳐버려요. 아니면 실른다 그래요. 실른 과정을 갖다가 변조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저주파와 고주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피변조파라고 그래요. 피변조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신호고, 이건 사람이 들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멀리 간다는 거죠. 이게 멀리 가요. 요거는 멀리 이제 못 가죠. 그래서 멀리 가는 놈에 실어서 멀리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이걸 이제 FC라고 그러고, 이걸 FS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조라는 것은 이거 반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신호파 걸랑이요. 요놈이 피변조파가 어떻게 여기로 날아가서 이렇게 여기로 온단 말이죠. 오면 이제 증폭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고 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기서 있는 요걸 가지고 신호파를 분리해내요. 이놈이 우린 필요한 게 신호파잖아요. 신호파를 분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복조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것을 검파라고 한다. 대부분 여기 쓰는 게 다이오드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검파라고 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이제 변조 방식부터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